여러분 그나저나 전기요금 곧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전기요금 안 올릴 수가 없대요. 한국전력 혹시 주식 갖고 계세요? 급강하했잖아요. 문정권 5년 동안. 한국전력처럼 부동산도 많고 자산도 많고 절대 쓰러질 리 없는 그런 공기업이 왜 값어치가 이렇게 됩니까? 빚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지금까지는 이 한전이 왜 이렇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을까? 그걸 누가 좀 과학적으로 조사한 사람 없을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탈원전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를 사잖아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서 이제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공급을 하는 그런 셈인데 한국전력이 전기 도매상인 겁니다.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한국전력이 전기를 비싸게 산 겁니다. 비싸게. 몇 배 비싸게 샀냐면요. 5배. 5배. LNG, Liquefied Natural Gas의 줄임말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이 LNG 가스로 발전을 하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5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를 5배나 돈을 더 들여서 전기를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포퓰리즘, 전기를 절대 올리지 마. 그래서 전기요금은 묶어놓고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5배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메꿔야 되느냐? 한국전력이. 빚이. 그게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따져봤더니 26조 원. 25조 8,088억 원. 액수가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송양훈 인천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LNG로 대체한 결과가 지금 닥쳐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내고 있는데,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한국전력이 한전채라고 그러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금년에 7조? 몇 조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해갖고. 이자 낮게 하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한국전력 채권 사놓으셨어요? 주식 말고 채권 사놓으셔야 됩니다. 이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보다 뭐 3배, 4배 되는 그런 이자를 주는 데가 한국전력 채권입니다. 그 부자들은 다 한국전력 채권, 물론 약간의 위험은 있죠. 그래도 설마 한국전력이 망하게 하겠어요? 이제 이런 건데, 그 한국전력이 26조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때문에 26조 빚을 지게 됐는데 이 돈 누가 물어냅니까? 전 대표님, 이 돈 누가 물어내야 돼요? 경남 양산에 있는 그분한테 가서 이 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라고 좀 누가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서 이 26조 원 한국전력의 빚더미 26조, 그때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랍시고 거기에 앞장섰던 그 관련자들, 고위공직자, 교수, 뭐 그쪽 환경운동 한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글쎄요 몇백 명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 다 좀 어떻게 모아가지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26조 원 어떻게 할 거냐고. 제발 그거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지금 그 지난 2월 달에 1심에서 2년 징역형 선고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동안에는 자유인이고 국회에도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출마할까? 뭐 그 얘기 요즘 화제입니다. 조국이 국회의원 출마하면 어디에서 출마할까? 어디로 출마할까요? 예? 인천 계양을 이재명이 조국한테 물려준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유권자들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죄송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의 부인이었던 강란희 여사가 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 여성한테는 치명적인 제2차 가해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일 날 왜 창녕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자기 남편의 유해를 저 남양주시에 있는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거기다가 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다가 이장도 하고 또 재판을 걸어가지고 내 남편은 가해자가 아니었다, 피해자였다. 이제 이것도 하고.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강란이 이분이 그 박원순 그 전 남편에 대한 정말 그 왜 이런 걸까? 결국은 본인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폭행 가해자의 자식들, 성폭행 가해자의 아내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성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지금 민주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그 비서였던 그 여성이 보낸 메시지 중에 사랑해요 시장님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핵심적으로 걸어서 이제 이 강란희 씨는 지금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 여자가 내 남편한테 먼저 이랬지 않느냐, 사랑해요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성폭행이냐? 내 남편도 피해자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